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본격적인 6월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지금은 쉬어가고 있죠. 알트코인은 어떤가요? 에휴, 처참합니다. 알트코인은 처참하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얼마를 찍었느냐, 그리고 내 코인이 얼마나 회복 또는 얼마나 망가졌느냐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시장의 상황 살펴보고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6월을 이야기하기 전에 5월을 먼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월별 비트코인 성적입니다. 5월은 10.99%로 상승 마감. 5월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6월 일단은 빨갛게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6월, 7월 해서 이 구간에는 좀 유의미한 상승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7월에 제가 비트쇼와 쇼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좀 좋아야지 쇼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싸늘할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우리들의 코인 가자. 자, 이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누군가요? 머리를 빡빡 밀어서 헷갈리는데 비탈릭입니다. 비탈릭. 자, 비탈릭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1년 안에 레이어 1 메인넷을 약 10배로 확장할 것이며, 사이즈가 아니고 속도, 확장성,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10배. 10배로 빨라지고 그만큼 스케일이 커지면 좋겠죠. 이더리움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도약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다. 10배면 뭐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도 된다, 만족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10배면 좋긴 한데 계속 10배에서 100배, 1000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비탈릭이 10배 확장, 이 정도면 큰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둔 거기 때문에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면서 다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쉬어갈 만한 거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이 막 쫓아오니까 막 달려가야 되나? 일단 뭐 10배로만 확장해서 확실하게 그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매우 긍정적이 아닐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10배 확장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샤프링크 게이밍은 SEC 제출에 따르면 제한된 주식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여 재무부에 1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주식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모으겠다. 10억 달러 규모로. 자, 주식 팔아서 코인 사기,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늘 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에서 주식을 팔아서 또 채권 발행을 해서 막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세일러,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암호화폐 재무회사 너찌의 마이클 세일러 공로 인정. 이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랑 저녁을 먹으면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사서 모은 다음 회계 처리는 요렇게.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비트코인사라고 알려준 건데, 이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세일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조 루비는 이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샤프링크가 오늘 주식시장 열고 나서 27% 떡락 중입니다. 이더리움 샀다가 많은 걸까요? 그게 아니고 3000%를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30%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주식 팔아서 코인 사기가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자, XRP를 사모으고 있는 회사도 있죠. 바로 비보파워, 비트고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XRP 매수 추진. 솔라나를 담는 회사도 있죠. 솔스트래티지. 솔스트래티지는 스테이킹 중 2분기 손실을 보긴 했습니다. 350만 달러를 보고, 그렇지만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스트래티지는 솔라나 보유 자산을 완충하는 것 외에도 대차대조표에 수위를 추가하고 2025년 1분기에 비트코인 노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아서 솔라나 수위를 사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각자 여러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비트를 사든 솔라나를 사든 XRP를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뭐 수위를 사든 다들 좋은 모습,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이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 누군가요? SEC의 헤스터 피어스,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죠. 자, 이 사람이 오늘 CN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이 이제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오늘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상승을 주도하고 알트코인들은 눈치 보면서 쫓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비트코인의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을까? 바로 돈 많은 부자들, 기관들, 국가들. 벌써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고 미국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살지, 언제부터 이 타이밍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딱 사모으는 순간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배제하고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되기만 하면 초대박이지만 이거 없이도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다. 자, 기업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재무 전략으로 대표적으로는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그리고 최근 창립된 21 캐피털, 잭 말러스와 테더가 함께 시작하고 있는 회사죠.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리넷, 트럼프 미디어 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물음표 또 하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움직임이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바로 와이어하우스가 뭔가요? 대형 증권사, 브로커리지, 재정 자문가들이 있는, 재정 설계를 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와이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UBS 은행,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는 재정 자문가가 있습니다. 재정 자문가라면 돈 많은 고객들에게 가서 막 설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이 대규모 와이어하우스의 재정 자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슬슬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런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뭐하나? 재정 자문가들이 뭐 알아야지 가서 영업을 할 텐데, 비투시와 영상을 봐야지 가서 회장님들에게 딱 이 멘트를 날릴 텐데 몰라요.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타이밍을 함께 살펴보면 주요 와이어하우스의 정책 변화가 바로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노동부에서 암호화폐 401k,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암호화폐를 담는 걸 못하도록 경고를 내리고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5월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정 자문가들이 암호화폐, 이건 그냥 말하면 안 되는 위험한 금기 사항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 본사에서 팔려면 팔든가 이렇게 살짝 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어준다고 나가서 갑자기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뭐 알아야 영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살짝 찜찜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죠. 이거 했다고 괜히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미국 노동부가 이제는 또 은퇴 계좌에도 해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탁 내놓고 있으니까 이 재정 자문가들이 이제는 이제 제대로 해도 되나 하면서 확신을 거의 갖고 비투시와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영업을 해서 남들보다 더 먼저 가서 고객들을 유치해서 그냥 다 모아서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이어하우스 소속의 재정 자문가가 미국에만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재정 자문가는 대략 30만 명. 이 정도 규모의 재정 전문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고객을 물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재정 자문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달러인데 몇 명이 돌아다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만 30만 명이면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자, 레리 핑크가 몇 퍼센트 담으라고 그랬죠? 대략 뭐 잘 모르면 2%에서 5%.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6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그 정도의 규모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일단 그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정 자문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얼마 찍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흐름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